자동차공학 8주차 2강 수업을 담당할 공국 교수입니다. 자, 목차는 교과목 학습 계획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 목표,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목 학습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제동장치인데요. 지난 차시에서 이번에는 기계식 및 공기식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행 및 구동장치에서요. 휠 및 타이어의 개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잡고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제동장치 이제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동 토크입니다. 제동 토크. TV라고 하죠. 브레이크 토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가 이게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가 여기 있습니다. 마찰계수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압력이지. P 압력. 그래서 브레이크의 압력입니다. 압력. 그 다음에 R. 자, 여기 들어오는 반경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요 R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자동차를 산업기사를 여러분들 준비하시든 기능사를 보시든 하다 보면 공식이 보면 대문자 R이 있고요. 소문자 R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볼 때 소문자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반경이라고 보면 반지름 또는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자로 나오는 것은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경. 지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좀 나으실 겁니다. 이 공식이 어떤 데는 대문자고 어떤 데는 소문자로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이 구하는 공식은 이게 클러치 토크 구할 때도 똑같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제동 토크 구할 때랑 토크 구할 때는 거의 공식은 거의 기호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동거리입니다. 제동거리. 제동거리.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디 가서, 어느 정도 가서, 정지할 것인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동거리. L은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메다로 되어 있고요. 이 공식입니다. 이유지분의, 여기도, U가 이제 이제 노면의 마찰계수고요. U가 마찰계수고, 이 G가 중력가속도입니다. 여기 중력가속도 9.8입니다. 9.8. 이 주어진 값이죠. 중력가속도는 9.8 분의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속도가 여기 보면 이게 제동초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주어지면 우리가 킬로미터 이렇게 킬로미터 아워를 이렇게 주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킬로미터 아워 이렇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초속이네. 제동 초속도니까 메타퍼 세크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속도를 그냥 가서 대입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시속을 갖다가 시속 킬로미터 지금 이 킬로미터를 예, 킬로미터를 저를 바꿔셔야 됩니다. 초속도로 그래야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거리입니다. 제동거리. 또 다른 구성 공식은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거 이론적인 공식이고 이거는 이렇게 또 공식을 본 제동거리 보시면 S는 제동거리죠. 250분의 V2. 여기는 또 보시면 여기는 V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속으로 나옵니다. 시속.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서는 시속이고 어디서는 초속이고 거기다 틀리고요. 곱하기 W 중량이겠죠. 중량. 차량의 총중량. 더하기 F 제동력분의 회전 관속력.
회전 부분 상당 중량이 나오죠. 상당 중량 요걸 부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제동거리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률, 슬립률이죠. 우리 슬립률이라고 많이 하는데 슬립률은 자동차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있죠. 차의 속도.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 빼기 바퀴의 속도입니다. 바퀴 속도가 얼마나 그걸 보시면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슬립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전자제어로 가시면 전자제어 제동 ABS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난 차시에도 아마 전에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시 한번 급제동식 브레이크의 잠김 현상을 방지하며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잠김 브레이크가 록이 되는 걸 락이 걸리겠죠. 락. 여기 보시면 안티 록이라고도 알아서 했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바퀴가 잠기지 않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요. 차량의 조작하는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방향 전환. 일반적인 ABS가 안 달려 있는 차량은 바퀴가 잠겨요. 잠기다 보니까 조향도 안 됩니다. 근데 ABS는 바퀴가 잠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휠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휠 센서. 휠 센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 개가 있죠. 거기에 따른 ABS ECU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BS에 보면 하이드롤 컨트롤 유닛이라고 또 있어요. ABS 모듈을 제어하는 HCU가 또 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각 바퀴 이렇게 하죠. 브레이크. 자, 개요에 대해서 보시면 자동차 주행 중 급정거하거나 미끄러운 도면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고착되어 미끄러진 스키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하다가 요즘은 다 거의 차들이 다 ABS가 달려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끽 소리가 나죠?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그러면서 바퀴가 잠겨버려요. 그런데 바퀴는 잠기고 차는 가려는 속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그대로 노면에서 스키드 마크 11자처럼 딱 바닥에 11자 마크를 그리면서 쭉 미끄러지는 거. 이런 걸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퀴가 조향이 안 됩니다. 고착이 되기 때문에 잠겼기 때문에 방향이 조향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조향할 수 있는 것이 ABS입니다. 그래서 ABS는 바퀴가 잠기지 않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퀴가 잠겨 있는 것보다는 바퀴가 잠기지 않으면서 제동을 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훨씬 짧아집니다. 그게 AB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 제동 장치의 특징을 보시면 어떤 제동 조건에서 바퀴의 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항상 최대 마찰에서 얻도록 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어떻게 될까? 짧겠죠. 그 다음에 선회할 때 안정성 및 차체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제동거리 단축 및 제동할 때 미끄럼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급제동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맥동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 브레이크 잡으면 ABS가 운전자의 상관없이 ABS 자체가 내가 운전자는 브레이크 꽉 순간적으로 꽉 밟으면 ABS 이슈가 알아서 1초에 몇 번을 뭐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에서는 드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ABS가 작동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보다는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겨울철에 눈이 오면 도로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데 갈 때 눈에서 브레이크 딱 밟으면 드르륵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 게 ABS가 그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페달에서 그 진동이 오면 우리가 발로다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맥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제동할 때 휠이 미끄럼이 발생하는 반대쪽 휠의 제동력을 감소시킨다. 미끄럼이 발생하는 쪽 반대쪽은 왼쪽이 발생하면 오른쪽은 어떻게 돼? 제동력을 감소시켜야죠. 그래요? 그렇지. 만약에 왼쪽은 헛돌고 있는데 오른쪽에 제동력이 많이 가면 한쪽 방향 쏠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뒷바퀴 조기고착. 조기고착에는 옆방의 미끄러짐도 방지한다. 그래서 어, 자,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어, 우리가 앞에 우리 차량을 보세요. 무게 중량 비를 따지면 앞에 엔진 쪽이 앞쪽이 더 무겁습니다. 뒤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동력이 어떻게 더 많이 되냐면 앞바퀴에 걸리면 뒷바퀴는 어떻게 돼요? 가벼우니까 금방 제동에 걸리겠죠. 앞바퀴는 좀 늦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 버립니다. 뒷바퀴가 먼저 잠겨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제어를 합니다. 앞바퀴가 좀 뒷바퀴가 좀 뒷바퀴가 하는 제동력을 좀 약하게 보내요. 앞바퀴보다. 그래서 뒷바퀴가 늦게 잠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장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ABS가 하기 때문에 방지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노면의 상태가 변화하여도 최대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타이어 미끄럼이 마찰에서 최고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BS 제동 특성을 보시면 직진 주행 시의 특징. 그래서 한쪽 바퀴는 건조한 노면에, 다른 한쪽 바퀴는 미끄러운 노면에 위치한 상태에 제동할 때. 이건 즉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이해도 되고 우리 겨울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차선에 보면 가운데 중앙선에 있는 쪽은 눈이 다 녹지만 저쪽 오른쪽 가드레일 있는 쪽은 눈이 잘 안 녹죠. 눈이 그쪽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동식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제어되므로 직진 상태로 제동이 되고 제동 거리가 단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또 특히나 이거 해주는 게 TCS. 그래서 요 TCS 이런 걸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해시 특징. 자동차가 커브길을 선회할 때 급제동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동 시에 바퀴에 고착이 방지되어 선의 곡선을 따라 운전자의 조작대로 주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S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보면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방향의 안정성을 유지해준다. 내가 가려는 방향을 일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향의 안정성. 조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동거리가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제 제동 장치 보시면 제어 기능이 나옵니다. 힐 속도 센서와 브레이크 스위치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각 바퀴가 록되는 것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각 바퀴가 록되는 것을 감지하여 실 실린더 유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모듈레이터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바퀴하고 뒷바퀴에 가는 제동력의 힘을 다르게 해줍니다. 휠 속도 센서와 브레이크 스위치 신호를 받아 들이는 입력 장치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모듈레이터, ABS 경우도 릴레이, 모듈 릴레이 등을 제어하는 출력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센서에는 보면 그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게 있고요. 그 정보를 입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슈를 해서 제어를 하는 거, 출력을 제어해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출력 장치들이.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 제동 장치의 구성 부품을 보시면 휠속도 센서, 허브와 함께 회전하는 토니의 회전 속도를 바퀴의 회전 속도로 검출하여 ABS 이슈에 입력시킨다. 여기 차량의 속도를 여기서 입력을 해줍니다. 바퀴의 속도를. 휠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여 바퀴의 록업을 감지한다. 록업, 바퀴에 록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스피드 센서의 폴피스라는 얘기는 그 톱니바퀴 생겼어요.
이렇게 스피드 센서에 동그란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원에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톱니가 튀어나오는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돌기 이 사이에 이런 이런 틈 사이에 이런데 이물질이 이렇게 피스 이쪽에 끼면 안 되겠죠.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바퀴의 회전 속도, 감지 능력이 저하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운전자들이 여기 폴피스 이런 이물질이 있는 걸 가서 제거하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거의 잘 쌓이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에 오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이런 때 혹시 물이 튄다든가 제설 작업 그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얼면 여기 피스 이런데 폴피스 같은 이런데 물이 얼어갖고 그렇게 되면 오작동할 수 있죠. 검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그네틱 픽업 코일 방식과 액티브 방식. 이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속도 센서에 방금 마그네틱 방식하고 액티브 센서, 홀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슈인데요. 보시면 각 바퀴가 고정되지 않도록, 록업되지 않도록 하이드롤 유닛에 제어하여 휠 실린더 유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제어 제동 장치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이슈 역할을 보시면 각 센서의 정보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얘는 그 입력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제어를 합니다. 유압기구, 그러니까 모듈레이터나 하이드로 유닛의 어, 유압을 그래서 브레이크 압력을 제어를 해주죠. 그 다음에 센서가 정상이면 그 정보를 이 이슈에 보고를 해주는데 이게 센서가 불량이면 어떻게 돼요? 보고를 안 해주면 그때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고장을 감지 안 되는 거. 자, 그다음 3번은 하이드로 유닛입니다. 유닛은 보시면 모듈레이터라고도 하며 ECU의 제어 신호에 의해서 각 쉘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압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모듈레이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ABS 그 보시면 본네트 후드를 열면 부스터가 있잖아요. 하이드로백 그게 정면에 운전석 쪽에 맞은편에 보면 운전석 딱 그쪽에 보시면 검은색 통이 있어요. 그 옆으로 보시면 알루미늄 바들이 돼갖고 네모나게 생긴 거기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들이 여러 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하이드로의 유닛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라고 다음에 이슈의 제어 신호에서 각 실린더에서 작용하는 유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신호를 받아서 유압을 유지, 감압, 증강압 시키는 작용을 하는 부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압 모듈레이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 브레이크 회로에 ABS 브레이크 회로를 개폐시키는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어큐뮬레이터에서는 감압시 압을 줄여줄 때는 일시적으로 오일을 저장하고 증압시에는 쉴린 시대로 오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잭 밸브입니다.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 오일을 제어 밸브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포셔닝 밸브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보면 어, 앞뒤 바퀴 제동력을 얘가 제어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 바퀴가 조기에 고착이죠. 고정되지 않도록 뒷바퀴의 브레이크 유압을 조절해주는 거. 이게 프로포셔닝 역할을 하는 밸브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제동 장치 고장이 발생할 때 리어 힐의 녹으로 인한 스핀, 바퀴가 회전하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밸브 또 있죠.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뒤 실린더 쪽으로 전달되는 유압을 지연시키는 딜레이라고 하니까는 지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차량의 쏠림을 방지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리미팅 밸브도 있고요. 급제동 시 마스 실린더에 발생되는 유압이 일정 합 이상이 되면 뒤 실린더 쪽으로 전달되는 유압 상승을 제어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BS가 이제 해제되는, 작동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ABS가. 브레이크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을 때. 자, 이게 오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에 브레이크 페달 위쪽에 뭐냐면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나오면서 온이 됩니다. 온으로. 그 다음 브레이크 페달 내가 놓으면 이게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오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프 상태로 되어 있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속도가 줄면 ABS가 작동이 되는데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ABS는 뭐예요? 운전자가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ABS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급출발이죠. ABS 이런 차량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때가 ABS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확 늘면 ABS는 작동을 안 합니다. 운전자가 가속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량 속도가 감속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량 속도가 밟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려면 감속하고 있을 때는 ABS가 작동을 안 하는데 안 밟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확 밟았을 때 이런 게 문제가 생기겠죠. 음. 주행 및 구동 장치입니다. 그래서 휠 및 타이어의 개요인데요. 타이어는 휠에 림에 설치되어 일체를 해야 한다. 타이어하고 휠은 뭐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노면부터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어에 보면 우리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잖아요. 그럼 그 공기가 우리가 충격 같은 거를 일부 물론 쇼크쇼버에서도 충격을 흡수해 주지만 타이어에서도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편평비가 높은 것들은 충격을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잘 해주겠죠. 그 대신 편평비가 낮은 거 시리즈라고 뭐 40 시리즈, 50 시리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격은 잘 흡수를 못 해줍니다. 타이어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면과 접촉하여 자동차 구동이나 제동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이거 보면 타이어를 보시면 우리 사람 치면 운동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타이어가. 자, 타이어 종류에 보면 사용하는 압력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타이어가 있는데 공기 압력이 4에서 6.3. 그래서 즉 풀어보면 60에서 90 psi입니다. 우리가 1kg 여기 보시면 잠깐만 1kg 있잖아요. 1kg 포 예, 제곱 센티미터 있잖아요. 이게 예, 제곱 센티미터는 14.2입니다. 14.2.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PS로 환산하면 그래서 6.3에다 14.2를 곱해보면 한 9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고압은 트럭이나 버스 같은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 타이어 2.1에서 2.5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 보면 30에서 한 36 psi 우리 승용차가 요 정도 놓습니다. 물론 차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 정도에서 대부분이 놓습니다. 근데 SUV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보다 좀 더 놓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이 고압 타이어의 약 2배 정도이고 압력이 낮아 완충 효과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압입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많고 노면과 접지 면적이 넓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저압 타이어 공기 압력이 1.7에서 2.1 24에서 30psi짜리 승용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지금 위에 있는 일반적인 타이어 저압 타이어를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튜브 유무에 의한 분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 타이어가 있는데요. 이 튜브 타이어는 타이어 내부에 내압을 유지하는 공기 주머니인 튜브가 설치된 타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해수욕장 가면 우리 여름철에 가면 해수욕장 가면 튜브 빌려주잖아요. 대여해주지 않습니까? 그 튜브가 옛날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던 그 튜브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 또 튜브가 없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다 타이어가 지금 튜브리스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공기 주머니에 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타이어이다. 그래서 보시면 장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고속 주행을 하여도 발열이 적대는 거, 열이 잘 안 생깁니다. 튜브가 없기 때문에 중량이 좀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뭐 튜브가 아예 무겁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10kg는 넘지는 않아도 어쨌든 타이어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목 같은 것이 박혀도 공기가 잘 새지 않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옛날에 튜브 있는 타이어는 못 찔러 그냥 바로 그냥 타이어가 주저앉았는데 튜브리스 타이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펑크 수리가 간단하다. 펑크가 나면 그냥 그 공업사에다 가면 지렁이를 가서 꽂으면 되겠죠. 우리 펑크 수리 키트가 있어. 그냥 가서 꽂으면 쉽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유리지각 등에서 손상되면 수리하기. 자, 찢어지거나 갈라지면 안 됩니다. 수리가 이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이어가 닿는 이 림 부분이 변형이 생기면 이 타이어 밀착이 불량해서 공기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해야 돼요. 이럴 때 타이어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타이어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도 또 타이어를 한번 나머지 부분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